이 빈 공간을 활용해서 식물 좀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식물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니 아주 작은 종이벌레들이 기어다니더라고요. 외부에서 비치는 햇볕을 감안하여 설치한 태양광 조명 등도 세기가 적절치 않아서 새롭게 다시 꾸며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던 오래된 책들을 다 정리해 주었고요. 왼쪽에 세워져 있는 장 스탠드에는 넓게 퍼지면서 약한 조명 등으로 교체를 하였고요. 여기 제일 윗부분에 두었던 스탠드식으로 세워져 있던 제일 약한 조명 등을 떼어내고요. 천장에 제일 강한 태양광 조명으로 다시 달아주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긴 폴대 조명은 그냥 사용하기로 합니다. 창가 쪽에 있는 드라스나 잎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 표면이 깨끗해야 병해충 예방에도 탁월하고요. 호흡과 광합성에도 아주 좋아요. 잘 닦여진 잎 사이사이로 영양제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캔차 야자 흙 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해주고요. 선반위에 있던 식물들도 깨끗하게 물 샤워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작은 식물들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물 샤워를 시켜주면서 먼지 제거와 깨끗하게 식물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받침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물주기를 할 때 잎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많이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흙이 물에 튀어서 잎사귀에 묻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먼지, 벌레, 식물에 묻은 흙들이 병해충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샤워된 식물들을 배치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줄기가 가늘고 잎이 얇은 식물들은 통풍이 잘 되는 바깥쪽 그리고 태양광 조명이 비칠 수 있는 앞쪽으로 배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번식시킬 때에는 제일 아래 칸에 반그늘 느낌으로 배치해 둡니다. 줄기가 가늘고 잎사귀가 얇은 식물들 알로카시아는 습도와 통풍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드는 곳으로 배치를 해둡니다. 뿌리가 굵고 잎사귀가 두툼한 식물들은 제일 윗칸에 두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치해 두었습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시기는 식물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겨울에는 일주일에 1번 정도 물을 줍니다. 평소 식물 물주기와 관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 관리해주는 게 좋은데요. 특히 겨울에는 해가 뜨기 전에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낮에 뿌리에서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고요. 잎사귀에 물이 맺혀 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 저녁에는 뿌리가 얼거나 줄기가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을 주고 있는 이 식물은 브레이니아인데요. 구멍이 없는 페트병에 항토볼을 가득 깔고 식재해서 물을 줄 때에는 항토볼 높이만큼만 물을 줍니다. 구멍이 없는 페트병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지 않고요. 대신에 분무를 이렇게 자주 해줘요. 1년이 넘도록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죠? 페트병에 항토볼을 가득 넣고 식재한 반수경 세브블루입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페트병에 3분의 2 정도의 물만 담아줍니다. 그리고 줄기에 공중 뿌리가 많이 있으므로 분무는 필수겠죠. 세브블루와 마찬가지로 버킨도 반수경으로 식재해서 관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뿌리가 굵고 잎이 두툼한 이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수경에도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요. 식물 관리도 정말 쉽습니다. 물주기 하면서 시든 잎이나 너무 많이 올라온 잎들을 솎아주어서 잎들이 숨을 잘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공중에서 미세먼지를 먹고 산다는 이온환산은 물에 5분가량 담가두었다가 행인거리에 다시 걸어둡니다. 일반적으로 구멍이 있는 화분에 흙을 넣고 심은 식물들은 분무를 가득 해주고요. 물을 적당히 주고 난 다음 받침에 있는 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에 다시 원위치로 둡니다. 물을 주지 않는 평소에는 분무를 자주 해주는데요. 고사리는 잎이 자주 마르거나 포자 번식을 하기 때문에 분무를 많이 해주면 아주 풍성해집니다. 줄기에 뿌리가 생기는 이런 식물들도 건강할 수 있고요. 번식을 위해 흙에 심어놓은 잎사귀에도 분무를 해주면 새순이 잘 자랍니다. 공중에 행잉해서 키우는 식물들, 거래식물, 고사리 종류의 식물들은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새순에 분무를 자주 안 해주면 금방 마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트 알로카시아는 건조하거나 통풍이 안 되면 응애가 바로 생겨버리기 때문에 분무 자주 해주시고요. 통풍도 자주 해주세요. 봄에 엄청나게 꽃송이가 열렸던 수국을 한 차례 가지치기를 해주었더니요. 또다시 꽃송이가 풍성하게 달렸습니다. 특히 장마 후에는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게 가지치기를 해서 병해충 예방을 해야 하고요. 가지치기 하고 나면 싱싱하고 건강한 새 가지를 다시 볼 수 있어요. 가지치기 할 때 생장점 위를 가감하게 가위로 잘라주고요. 잘려진 줄기도 잎 사이 생장점 위를 잘라서 잎까지 깨끗하게 제거해줍니다. 이 줄기를 스펀지 사이에 끼워서 뿌리 내리기를 할 거예요. 바닥 플라스틱 상자에 물을 가득 채워주고요. 스펀지에 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푹 담궈줍니다. 완전 행해진 수국잎 보이시죠? 줄기도 아주 싹둑 잘라버렸어요. 탐스러운 꽃송이가 너무 아까워서 페트병으로 만든 식물 가방에 꽃꽂이를 해두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2달이 지난 모습인데요. 꽃송이는 없지만 줄기와 잎들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자랐죠? 드라이 플라워가 되어버린 수국을 살펴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여기에도 줄기에 뿌리가 생겨버렸네요. 물꽂이한 수국가지 새순과 뿌리가 엄청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미칸식물 볼게요. 그동안 폭풍 성장을 하긴 했는데 줄기가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줄기 끝으로 영양분이 다 도달하지 못해서 줄기 잎이 다 말리고 풍성해지지가 않네요. 적당한 길이를 남기고 다 잘라줄 건데요. 이때 줄기 공중뿌리를 살려서 물꽂이를 해줄 거예요. 삼겹살 담긴 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활용을 해봤어요. 가장자리로 구멍을 뽕뽕 뚫어주고 구멍 사이로 마크라메 끈을 연결해서 이어주고요. 이 끈 위에 잎을 걸쳐서 물꽂이를 할 건데요. 잘려진 줄기 잎들이 돌돌 말려서 아직도 비실비실하네요. 물꽂이 후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잎들을 살펴보니 탐스럽게 펴지고 토실토실해졌죠? 이렇게 뿌리를 한동안 키워보겠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요. 뿌리도 건강해지고 식물도 상태가 좋아서
흙에다가 분갈이를 시도해 볼게요. 페트병으로 지금 화분과 받침을 만들고 있는데요. 화분에 구멍을 뚫어서 배수가 잘 되게 해주고 있어요. 분갈이 흙을 배합할 때 저는 마사토와 펄라이트를 많이 섞는데요. 배수가 잘 되도록 해서 여름에는 가습, 겨울에는 냉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생장점에서 뿌리와 줄기가 같이 올라오는데요. 심으실 때 생장점 새순이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돼요. 흙에 식재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더니 새순 올라왔네요. 이렇게 새순을 키울 때에는 분무를 자주 해주시고요. 강한 햇볕에 타지 않도록 방 그늘에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줄기를 잘라준 미칸도 풍성하게 새순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어요. 윗부분에 보시면 새순 줄기가 많이 생겨났어요. 저는 수경으로 식물 키우기를 선호합니다. 페트병으로 만든 행인거리에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식물을 지지하기 위해서 뿌리가 가는 식물은 한 컵을 넣어서 반수경으로 키우기도 합니다. 수경 식물들은 물만 깨끗이 관리해주면 잘 자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갈아주면 충분합니다. 주의할 점은 식물 뿌리의 흙을 깨끗이 씻어서 물꽂이를 해야 해요. 이 시놀리피피는 줄기를 잘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잎에 분무를 자주 해주면 더 잘 자랍니다. 워터코인 뿌리 수경인데요. 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새순이 금방 올라왔습니다. 줄기나 가지를 잘라서 뿌리를 내릴 때에는 뿌리에 햇볕이 노출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창가에서 키우고 있는 수경 줄기는 물에 녹조도 끼고 줄기와 잎이 마르기 때문에 실내 방 그늘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육이 수경도 해보았는데요. 자른 페트병 안에 물을 넣고 랩을 씌우고 다육이를 꽂았어요. 흙에서 키우는 것보다 뿌리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렇게 키우는 것도 이쁘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귀여워. 귀여워. 왜? 가자. 집에 들어가자. 이제 산책 끝. 오늘은 산책 끝. 집에 갑시다.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